6,700을 오늘 바로 밟았습니다. 장중 최고치 흐름들. 지금 개장 때보다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더 위로 치닫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우리는 이제 6,700 갔으니까 7,0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익숙한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 시장은 이미요. 질서를 어떻게 재편을 하고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재평가할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700을 넘은 이유도 지수에서 반영이 되는 거죠. 익숙한 투자 공식에서 이제 분기가 됐으니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AI 반도체 가장 먼저 주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전에는 경기 사이클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부분을 반복했는데 이제는 이 구조에서 탈피를 하면서 결국은 밸류와 또 장기 계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재평가에 대한 시선이 AI 반도체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주가는 사실 PER, EPS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밸류의 함수이고 이익의 함수가 바로 주가입니다. 그런데 금리는 밸류의 상단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EPS, 기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딱 떠올리면 한국의 기업이 반도체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반도체 수출단에서 여기 AI 반도체 주축으로 들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일단 예전에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사이클 에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AI 거품론,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가 나오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재고가 많이 쌓인 게 언제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재고의 정점이 어디인지, ASP가 언제 둔화가 되는지 평균 판매 단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익 추정 이런 부분이 언제 둔화가 될지 이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이제는 이 과거의 틀을 깨고 이쪽으로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투자 체계에 대한 인식관을 확고히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제 6,000P에서 7,000P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굉장히 AI 생태계가 복잡 다단하게 다 엮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서버, 메모리, 전력 설비, 냉각,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등등이 모두 엮여 있는 바. 이제는 전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AI 반도체 축으로 연결되니 그런 흐름으로 새로운 시가 눈을 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단에서 왜냐하면 주가는 밸류와 이익의 함수란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 이익이 반도체가 주축이 되니 이런 쪽을 잘 보면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양적 성장도 그렇지만 질적, 구조적으로 변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이 많이 팔리는 거, 우리로서는 많이 파는 거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이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 텐데 수출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6,000P에서 오늘 6,700 찍었고 7,000P 가는 부분에서 전략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틀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중기적으로 투자 재편은 안보,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 재편 이쪽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AI 인프라 핵심 재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머니코드에서 관련주들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 시장으로 봤을 때 이제 부동산 자금이 일정 부분 금융 자산으로 갈 텐데 주식 시장 장기적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세 가지 포인트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투자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 머니코드 그리고 마켓나우 2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의 장 기회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록을 세우는 SK 하이닉스 장중 133만 원 선까지 터치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SK 하이닉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이렇게 주가도 날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200만 원짜리가 결국 또 나왔는데요. 기존 대비해서 20% 정도 올려 잡으면서 목표 주가 200만 원 오늘 나왔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1분기까지 그 물량, 출하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CPU입니다. CPU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인텔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인텔의 AI 그 CPU 쪽입니다. 데이터 센터 이쪽 사업부의 매출 이런 부분 보면서 우리는 CPU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3월 이후에 서버용 CPU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20% 증가한 흐름들, 인상된 흐름들이 있었고 AI 워크로드 여러 가지 전환 패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AI가 학습에서 AI 추론으로 넘어가서 AI가 우리한테 하나의 추천해 줄 수 있었다면 AI 추론에서 이제 AI 에이전틱으로 가면서 AI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시대 이런 부분으로 맞물리면서 AI 에이전틱 시대에 여러 가지 핸들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역은 GPU가 아니라 CPU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굵직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베라 CPU를 공개를 했고요. 메타도 아마존 관련해서 CPU 수천만 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AI 에이전틱 시대는 CPU가 또다시 몸값을 한 번 더 업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PU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D램, 특히 이제 DDR, LPDDR, 저전력 고성능 이런 반도체 D램에 대한 수요도 붙게 되는 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SK스퀘어 굉장히 중요한 게 100조 원, 이게 시총입니다. 시총 100조 원을 넘었고 그러면서 SK스퀘어는 대신증권에서 이제 목표 주가 100만 원 넘을 차례다. 이렇게 또 하나의 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넘게 된다면 또 한 번 기록을 세는 거죠. 일단 100조를 돌파한 흐름들, SK 하이닉스가 잘 가면서 SK스퀘어 역시 동반 잘 가는 흐름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의 하나의 대안이 SK스퀘어로 또 묶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기존 대비 32% 목표주가 상향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시총 100조 원 돌파했으니까 이 의미 한번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5번째 기업이고요. 1인당 임직원 한 84명 정도 있는데 1인당 봤을 때 시총 1조 2천억 원 정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약간 법 테두리상 쉽게 얘기해서 SK하이닉스를 펀드에 담는 그런 비율이 있는데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머니코드에서도 종종 언급해드렸어요. 대안은 SK스퀘어였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한번 찾아보시면 더 쉽게 아실 수 있고요. 할인율을 지속적으로 50에서 3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28년까지 이 얘기인즉슨 이제 SK스퀘어 할인율 더 이상 할인 못 되게 그러니까 더 비싸게 제값을 받을 수 있게 그런 평가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몸값 좀 올라갈 수 있다. SK스퀘어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3년에 첫 주주환원 요 정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누적 7,100억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공식 배당 수입 정도 있고 30% 공식적으로 그리고 일정 부분 투자 성과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는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입 일정 부분 들어가고 투자 성과가 50에서 60% 정도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 1년으로 좀 묶여 있고요. 올해가 2026년도입니다. 주주 환원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현금 배당이 있고요. 비과세 배당 2천억 원에 자사주 1,100억 원 정도 이런 부분도 기입을 해놨는데 앞으로 SK 하이닉스 잘 가는 대로 그 하나에 대한 SK 스퀘어 역시 잘 간다. 오늘 종목 다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 흐름들 100조 돌파 이후의 흐름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SK 스퀘어까지 만나봤습니다. LG노태 앞서서
머니코드 맨 첫 번째 6,000P에 어떻게 투자를 하실 건가요?에 대한 증권사의 시각을 좀 전해드렸는데 LG 이노텍도 요즘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과거의 공식을 읽고 새로운 틀로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가져오는 종목들은 그 틀 안에서 골라봤으니까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LG 이노텍 참 많이도 올렸더라고요. 기존 대비해서 87% 올랐습니다. 목표가가 35만 3천 원이었는데 66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 LG 이노텍의 주가가 좀 오른 데 따른 그런 결정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연간 실적 추정치를 올려잡았는데요.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많이 잡히더라고요. 일단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LG 이노텍 관련해서는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북미 고객사가 출하를 방어했다. 그러니까 애플 딱 떠올리잖아요. 글로벌 스마트폰 전반적으로 출하량은 한 자릿수 후반대로 좀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한 0.7% 정도밖에 안 밀렸으니까 1년 사이에 그래도 방어를 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은 광학 솔루션과 그리고 패키지 솔루션, LG 에너텍 의 그 사업 실적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카메라 모듈이 이제 들어간 게 이제 광학 솔루션 부분이고 반도체 패키지 이런 부분 보시는 게 패키지 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광학 솔루션은 18% 그리고 패키지 솔루션이 16% 상향 조정된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보면은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5%, 내년도 추가적으로 4%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변 조리개 이거 내년부터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광학 솔루션 쪽 이런 부분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패키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을 가시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 부분이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페이지에 LG 이노텍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F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 안에 통신칩을 하나로 싹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이게 CU 딱 구리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된 경쟁력,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구리로 된 기둥을 얘기해서 전기 신호를 좀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유연하게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술력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애플 자체적으로 이런 솔루션을 채택하기 때문에 더 이런 쪽으로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쪽은 경쟁사가 이탈하고 있는데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FCBGA라고 해서 고성능 반도체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한 가동률 50% 정도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나타나고요. 내년 대규모로 캐펙스 설비 투자를 좀 늘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FCBGA라고 해서 반도체 고성능 기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적자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질 예상입니다. 내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패키지 사업 이익 기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19%에서 내년 28%로 9%포인트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모리 기판 쪽 보셔야 되는데요. 상반기에 뭐 반도체 종합해서 설계하는 그런 기업들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요. FCBGA 고성능 반도체 기판 앞서서 밑에서 설명해 드린 거 이게 사실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 투자를 늘릴 그런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LG 이노텍 자체적으로는 약간 이쪽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더 받을 수가 있죠. 다른 경쟁사는 이게 꽉 풀로 찼는데 LG 이노텍은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서버 CPU 고객사를 포함해서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해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제품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에서도 다변화되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실적을 잡아줄 수 있는 세 가지 에너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LG 이노텍 요즘에 국내 증권사가 참 많이 분석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목조목 따져드렸고요.
네, 키움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AI 인프라 다음 주자는 뭘까 하면서 통신 섹터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통신 섹터 눈여겨보게 되는 이유가 있죠. 살펴보면 AI 인프라, AI 엣지, AI 추론 시대 이런 부분과 함께 맞물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GPU, 에너지, 유틸리티, 광통신,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부분이 다 생태계가 하나로 엮여져서 이제 통신 이런 부분도 이제 후발 주자로 함께 뛰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AI 랜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I 이제 통신도 AI 이쪽으로 이제 접목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오랜이라고 해서 AI 랜 이게 통신 기주고 AI 처리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AI 랜 활성화를 위해서 범용 통신 그 기간 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AT&T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은 이런 흐름들이구나 이렇게 좀 눈으로 쓱 훑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엣지 추론이라고 해서 이제 추론, 이게 AI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추론에서 이제 에이전틱 이런 부분, 그러니까 추론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흐름들,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어딘가에서 끌어쓰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자체 기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바로바로 추론해서 답을 내는 그런 비중도 함께 높아진다. 엣지 추론이 높아지면서 많아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 디바이스에 대한 비중도 커진다. 이런 선순환 구조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CPU와 GPU의 역할, NPU의 역할이 더 늘어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I 에이전틱을 핸들링하는 건 GPU가 아니라 이제는 CPU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GPU는 너무 비쌌는데요. 그 의존도가 줄면서 CPU나 NPU의 역할이 좀 높아지는,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인프라는 거품이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자료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는 5년간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도 이쪽에서 투자의 사이클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다음 주자는 뭘까라고 봤을 때 통신 쪽 본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키움증권에서는 통신 장비, RFHIC, 솔리드 이런 부분 좀 언급을 했고 그중에서 탑픽은 노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실적도 괜찮고 ARM, 이 생태계 이쪽에 포함이 돼 있어서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인프라 다음 주자 노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 그리고 이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갈까요? 근데 실적에서 괜찮다라는 언급이 나왔나 봅니다. 일단 삼성증권에서 하나오션을 얘기를 했고 오늘도 상당 부분 국내 증권사가 하나오션을 분석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 18만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18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올해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에 대한 그런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아서 나타났는데 중요한 거는 상선이었습니다. 일단 부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수성과 해양 이런 부분은 좀 부진했습니다. 고정비가 좀 부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상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나왔는데 18%였습니다. 그래서 상선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또 제목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경쟁사들 대비해서 환율 관리를 좀 탄력적으로 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최근 시장에서 산업재의 밸류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선주 섹터도 리레이팅,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조선주, 수주 기반 이런 부분으로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장착이 되어 있는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프리미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6,000비 시제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오션은 하나의 단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좋고 상선도 잘 받
받쳐주고 앞으로도 영업이익 추정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자 증권사별로. 하지만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거, 캐나다 잠수함 이런 부분, 해양 구조물 수주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을지 뉴스 팔로우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결 조건으로 잘 돼야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삼성증권의 의견이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서 조선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